2,600만원에 사서 4천만원에 전세 놓는다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숫자로 증명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동우전원 아파트 609호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죠. 먼저 전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이 아파트는 2024년 3월 25일 9층이 전세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도 6층 물건이 같은 조건으로 4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있었죠. 요약하자면 이 단지의 전세가는 안정적으로 4천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 최저가인 2,646만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이 4천만원 선이라는 시장 시세에 기반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우선 아파트를 2,646만원에 낙찰받고 이후 세입자를 전세 4천만원에 맞춰서 입주시킨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실제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돈 2,600만원을 투자해서 4천만원의 자금이 회수되니 오히려 1,354만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손에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계산입니다. 현실에서는 취득세, 경매 관련 비용, 인테리어 수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구조 자체만 본다면 자금 회수 후 일정 수준의 차익까지 남는다는 점에서 이 물건은 소액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차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바로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요즘은 이 방식이 법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현장 확인, 확실한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다면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 후 세입자를 들이면 오히려 1천만원 이상이 손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단,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명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 물건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안내문은 부착했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거주자도 미확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비어있을 확률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이나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세 시세가 4천만원이라 해도 해당 단지에 수요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다행히 이 아파트는 자차 생활 기반의 맞벌이 부부나 은퇴한 부부에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차 생활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상태는 사용은 가능하나 전세를 놓기 위해선 최소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장판 교체, 도배, 욕실 정비 등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실제 실투자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고 초기 세팅 비용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를 맞춰두면 안전하게 투자 회수가 가능한 구조가 나옵니다. 이후 시세가 회복되면 매도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죠. 이번에는 이 경매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구미시 광평동이라는 입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오래됐고 규모도 작고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관심을 받을까요? 광평동은 구미시 중심 생활권과 매우 가까운 동네입니다. 구미시청, 구미시민운동장, 대형마트 3대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차량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금호고등학교, 금호산도 인근에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행정시설이 골고루 어우러져 있는 위치죠. 단지 바로 인근은 상권도 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평초, 송정초, 경북외고 등의 학교도 버스나 자차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고요. 이처럼 구미의 중심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꾸준히 거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광평동은 과거에는 약간 소외된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차난이 덜하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적절히 섞여 있으며 생활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이상에게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차가 있다면 더더욱 매력이 커지는데요. 실제 입주민 인터뷰를 보면 차만 있으면 이 동네는 뭐든 가까워서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버스는 자주 다니지 않지만 도로 인프라는 잘 되어 있어 차량 이동은 상당히 편리한 편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일대 아파트 연식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지어진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까지는 어렵지만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눈에 띄는 개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갑작스러운 폭등이나 호재는 없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기대감까지 있는 조용한 실속 입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우전원 아파트 같은 단지는 실거주 목적의 소액 매수나 전세 세팅 후 중장기 보유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물이 되는 겁니다.
시세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서서히 회복하는 특성이 있기에 급등은 없지만 급락도 없는 보수적 투자처로 꼽히는 곳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 구미 광평동의 동우전원 아파트 609호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위치, 내부 상태, 시세, 수익률, 생활 여건까지 모두 분석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결론, 이 아파트를 사도 될까? 라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우선 이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실거래가 대비 40%에서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고 동일 단지 내 실거래 대비 최소 1,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소액 투자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명도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로 들어가 보니 누군가 살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내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관리비 부담과 단지의 노후성입니다. 한 동짜리 단지의 세대수도 적고 관리 인력 운영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세 세팅으로는 상관없지만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가 5,400만 원에서 시작해 2,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도 아닌 50% 할인된 아파트? 과연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동우전원 아파트 6층 609호입니다. 처음 입찰가는 5,400만 원이었는데 1차 유찰, 2차 유찰을 거치면서 무려 2,64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0% 이상 내려간 가격, 이제는 단돈 2천만 원대 후반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위치부터 볼까요? 이 아파트는 금호고등학교 북동쪽 광평동 생활권에 위치합니다. 차량 진입은 자유롭고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구미시청까지 있습니다. 자차가 있다면 어디든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 입지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차량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 노후화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올해 기준 32년 차에 접어듭니다. 오래된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한 동짜리 단지 특성상 관리비가 꽤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관리인 근무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야간에는 경비가 부재하다는 입주민 후기도 있습니다. 둘째,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송정초등학교까지 도보 19분이 걸리고 중고등학교는 더 멀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점유자 미확인.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점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명도소송 혹은 강제 집행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단지 규모 문제입니다. 124세대 한개동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이로 인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관리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심 생활권, 마트 밀집, 자차 기반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가 대비 현재 경매가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단지의 7층 매물은 2025년 3월에 3,700만 원, 5층 매물은 2025년 1월에 4,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반면 이 6층 경매 물건은 현재 2,646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죠. 아파트의 내부 구조와 실제로 이곳에서 산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보다 생활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구성된 건물의 6층에 위치한 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9.87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18.11평, 공급 면적은 약 23.92평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1개 구성으로 전형적인 3베이 평면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셀프 인테리어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고려하신다면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 난방입니다. 남양 라인의 경우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입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남쪽은 산이 뒤를 감싸고 있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난방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생활 여건을 보면 단지 내부 놀이터는 흙바닥에 노후화된 기구들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엔 아쉬움이 따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고 단지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외부 인프라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주차장은 총 55대, 세대당 0.44대 수준입니다.
자차 보유 가구가 많은 요즘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도 참고할 포인트입니다. 단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불편함 중 하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특히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공용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차가 있다면 이 아파트의 입지는 꽤 괜찮습니다. 대형마트, 관공서, 시민운동장, 병원, 시내 주요 시설까지 차로 5분이면 대부분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자차 보유자 중심의 실거주자들은 이 아파트에 꽤 만족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후기를 보면 맞벌이 부부나 은퇴한 부부가 조용히 살기엔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 교육이 최우선인 가정에겐 비추천이지만 조용한 생활을 선호하는 1인 2인 가구에겐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첫째,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소액 투자자. 3천만 원 미만의 자금으로 연습 삼아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명도만 확실하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죠. 둘째, 중장기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 전세 세팅 후 보유하면서 시세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자차를 보유한 중장년 실거주자. 대중교통보다는 차량 이동이 편한 동네라 차량이 있다면 생활 편의는 높습니다. 반대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신혼부부, 교통약자에게는 그리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조건부 추천입니다. 명도 확인이 가능하고 기본 수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며 수익형 혹은 장기 보유를 고려 중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매물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5월 20일입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당신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가격대, 이런 위치, 이런 조건의 매물은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번 기회가 당신의 투자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